클래스업 교실을 깨워라의 서경석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지식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자신만의 새로운 지식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진정한 학습이다라고 했는데요. 교육의 목표는 지식의 배움을 넘어 학생들이 지식의 생산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교육에서 혁신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데요. 교실에서 학생이 주인공이 되고 창의적으로 지식을 만들어가는 수업을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부터 소개합니다. 포스텍 IT융합공학과의 김진택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포스텍 IT융합공학과 김진택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뭐 처음 뵙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대학 때 불어 불문학 전공했거든요. 약간 프랑스 느낌이 나는 건 왜일까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학부 마치고요. 네, 철학 마치고 프랑스에 가서 철학하고 매체미학 전공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본다니까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융합이 과연 우리 아이들의 현장에서도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수업을 해내는 선생님을 저희가 이제 발굴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거든요. 문제를 새롭게 찾고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까지 가는 프로세스에 융합이라는 건 너무 자연스럽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융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버로서 융합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붙어있는 그냥 뭐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일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육자가 있는 거 보니까 초등학교 같죠? 저분이 선생님 같으신데 계속 돌아다니세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AI 봇 같은 느낌이라고. AI 봇? 로봇? 제 문제가 해결이 되죠. 지식인에 물어보듯이 누가 선생님께 여쭤보면 답변을 잘 주시곤 하죠. 선생님들 호감도가 뭐 되게 높으신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조사 활동으로 검색해서 찾아봐도 되고. 좋아요. 다 발표하는 거예요. 다 발표. 선생님도 친절하고 좋았어요. 그냥 딱 봤을 때 느낌 멋지시다. 그러니까 돌아만 다니시는 게 아니네요. 자, 로봇인가 사람인가? 전주 화정초등학교의 조광복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화정초등학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조광복이라고 합니다. 전주 하면 이제 음식의 고장이죠. 네. 전주 비빔밥, 콩나물 국밥. 맛의 도시에서 오신 선생님이신데 별명은 이제 로봇이에요. 그러게요. 뭔가 좀 잘 조화가 안 됩니다. 사실 제가 또 인간적인 면이 또 없지는 않은데 그렇게 또 이름을 지어주셨더라고요. 진짜 훈남이십니다. 예. AI 봇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면 그 디지털 도구를 아주 자유자재로 활용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디지털 도구를 아이들과 이제 수업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또 아이들도 디지털 도구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학생들도요? 네, 지금 굉장히 능숙하게. 와우, 이거 기대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선생님 수업 속으로 먼저 들어가 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등교하면 아침 활동 두 가지 있죠. 웨이브 가지고 와서 우리 마음의 얘기랑 레서 두 가지 해주세요. 알겠죠? 노트북을 하나씩 이렇게 들고 오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인가 봐요. 네, 그 아이들 한 명당 한 개씩 기기가 있어서요. 수업 시간에 일기 같은 거 쓰는. 오자마자 일기를 써요? 아니, 이거는 지금 수업 시간은 아니죠? 네, 요거는 저희 아침 아이들 등교해서 하는 아침 활동 시간입니다. 아침 활동? 뭘 쓰는데? 감정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하는 그러한 플랫폼입니다. 나 오늘 아침 컨디션 어떻다?
아, 매일 쓰니까 뭐 어제 일도 정리할 수 있고 딱히 힘들진 않아요. 아니, 그나저나 또 어슬렁거리시는데? 오늘 문제 어때 수준이? 그냥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침에 저렇게 스몰 토크 하시면서 시작하시고 이렇게 하는구나. 네. 비대면으로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직접 얼굴을 보고 표현하기 좀 힘든 것들 이런 부분들도 좀 표현할 수 있고 또 저희 반 전체적인 어떤 감정이나 혹은 뭐 교우 관계 같은 것들이 그 안에서 또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기기를 활용을 해서 감정 표현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한 번에 확인이 되는데. 저한테 이제 대시보드라고 해서 아이들 전체적인 결과를 제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전반적인 좀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일단 수업 관리 접속해 주세요. 자, 이제 본격 수업 들어갔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 관용 표현에 대한 거였어요. 발이 넓다 무슨 의미일까요? 발이 넓다. 아는 사람이 많다. 또 관용 표현 중에서는 이런 관용어 말고 속담도 있었어요. 속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속담 뭐가 있나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마른 하늘의 날벼락. 어떤 상황에서 이런 관용 표현들을 쓰면 적절한지 우리가 4컵 만화로 그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요즘 친구들이 좀 익숙치 않을 텐데요. 속담이나. 활동지를 줬었죠.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들도 있으니까 참고하면 됩니다. 시간 이야기라는 말이 있어요. 궁금하면 검색해봐야 돼요.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것도 중요한데 직접 검색해봐도 좋아요. 산속의 호랑이도 자기 이야기를 하면 찾아온다는 말로 그 자리에 없다고 남을 흉보아서는 안 된다는 뜻. 그럼 대표로 한 명 나와서 학습지 받아갈게요. 이거는 이제 학습지에도 그리고요. 제가 이제 데이터 도구를 활용을 하는데 그 도구를 활용해서도 이제 만화 형식으로. 어머, 진짜 그리네요. 4컷 만화처럼 네 개로 나눠져 있는. 네, 맞습니다. 저거 이제 스토리보드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근데 아이들이 아직 뭐 그림을 아주 막 화려하게 잘 그리는 수준은 아니겠죠? 그러실 수 있는데 일단 한번 결과물 한번 보시고 말씀 한번 뭐 뭔가가 있군요. 못 그려요? 네. 이미 만화 못 그려요? 아,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다 방법이 있어서. 써봤던 투닝 우리 써봤죠? 여러분들? 우리 웹툰 제작할 때. 그래서 그걸로 웹툰을 만들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네요. 이제 마우스로. 이 수업 좋네요. 네. 저러면 각인이 되죠. 내가 웹툰 작가다 이런 느낌. 활동지에다가 대충 그려놓고 클릭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 여기 붙여가지고 웹툰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지금 이 관용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 상황을 표현하면서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표현할 때 이런 관용 표현을 쓰면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하면서 그걸 한번 그 만화로 만들어 보는 거니까. 자, 열심히들 뭔가를 합니다. 금전탑이 무너지려 표현하면 구체적으로 스토리보드라고 아니, 수준 있는 작품이 완성된 것 같은데요? 꽤 괜찮죠? 네. 저 친구들이 직접 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 수업 시간에 지금 완성한 겁니다. 진짜요? 네. 아까 처음에 한 거랑 달랐는데? 컨텐츠를 담는지를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림은 사실 아이들별로 또 좀 천차만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림을 그리는 능력 사실 이런 부분보다는 본인의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그런 걸 구체화하는 그런 능력을 사실 좀 키우는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패들렛 들어와서 다른 친구들 거 보고 우리 잘 만든 친구들 혹은 뭐 내가 마음에 든다 이런 것들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 뭐 다 눌러줘도 돼요. 다 마음에 들면 본인 작품 한번 소개해 줄 수 있는 친구. 이제 서로 이제 작품도 감상할 수 있고요. 나와주세요. 동생이 언니에게 놀래켜가지고
패턴으로 만들어서 친구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친구가 꼭 뒤에서 오게 된다면 그때만 활용했어요. 자기 잘한다고 화를 내는 모습이 있는데 내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너가 지렁이냐고 꿈틀거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어머, 이게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글만 넣었는데 과연 어떻게? 오늘 지금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나왔네. 와, 응? 잘 나왔네.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요 이제 속담의 맥락에 네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네, 교훈까지 주네요. 뒷담화 하지 말 걸. 훌륭한데요? 그래도 마지막은 손으로 써서 내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것도 좀 좋네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좀 그건 마음에 듭니다. 너무 네. 이제 디지털에만 몰입하지 않고 좀 어쨌든 저희가 실제로 살아가는 또 삶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아이들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을 좀 저는 그거 좀 하고 마음에 있어요. 듭니다. 일부러 종이를 넣으신 거구나. 친구들은 쉬는 시간 하도록 할게요. 아니 이거 쉬는 시간인데도 학생들이 떠나질 않아요? 수업을 재밌게 해서 다른 것보다 수업에 조금 더 몰입하게 만들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시키지 않더라도 수업 시간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렇죠. 자기 작품이니까. 네, 맞습니다. 쉬는 시간인데 왜 안 놀고 있어요? 이것도 노는 것만큼 재밌어요. 민열이랑 놀고 싶은데 집중해서 못 놀아. 못 놀아? 또 어슬렁 모드로. 야, 이게 그러니까 저처럼 그림 잘 못 그리는 사람도 설명 잘하고 밑그림 대충 해도 저런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럼요. 이제 컨텐츠만 좋으면 디지털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한 컷 정도 네. 만들어 한 컷? 예. 오, 바로바로 되네요. 그리고 뭐 배경도 배경도 네, 여기서 네, 골라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죠, 제가? 네. 아, 제 얼리 어댑터예요, 나름. 우리 또래. 제목 없음을 놓고 여기다 뭘 넣을까 하다가 그냥 일단은 이렇게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 예. 결국 툴이고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이게 그냥 단순한 게임이 되느냐, 놀이거리가 되느냐, 어떤 공유의 어떤 그것이 되느냐 이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실제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의 수업 몰입도, 흥미도 이런 게 향상이 됩니까? 이 도구 수업이? 어떤 컨텐츠만 고민을 하면 이런 그 실제적으로 나오는 이런 결과물들은 어떤 아이들의 미술 역량이나 이런 차이와는 별개로 만들 수가 있고 또 아이들도 그 나의 산출물이 좀 소위 얘기해서 좀 결과물의 퀄리티가 좀 괜찮으면 또 잘 만들고 몰입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또 이렇게 산출물을 잘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플랫폼들을 활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뭐 몰입도나 집중도가 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국어 수업이었죠? 아까 그 관용어 그 수업이? 그럼 다른 수업도 혹시 이런 방식이신가요? 네, 뭐 툴은 좀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좀 전체적인 맥락은 좀 비슷하게 또 여러 가지 수업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학생부터죠? 네. 남학생부터 출발할게요. 어디로 이동을 하시네요? 이번 시간이 저희 그 체육 시간이어서 그 체육은 또 전담 선생님 따로 계시죠. 얘들아, 그럼 수업 잘 듣고 와요. 네. 아, 그럼 이제 선생님 좀 이제 쉬시는 시간이겠네요. 일단은 네, 교실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쉬는 시간에 뭘 하실까요? 뭐, 좀, 어이? 또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네. 아, 게임 하시나요, 오랜만에? 좋아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 왼쪽으로 이동해서 이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게임 하시나? 또 제가 설마 또 학교에서 게임을 하겠습니까? 완전 게임인데요, 저거? 요거는 제가 그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이제 아이들이랑 수업하면서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업을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좀 게이미피케이션적인 요소를 좀 포함을 해서 수업 설계에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게임인데 거기 안에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그 교육적인 컨텐츠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또 흥미로워하니까 약간 그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게임이랑 이제 에듀케이션이랑 좀 결합을 해서 좀 재미있게 게임 형식으로 좀 수업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제가 구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 자료를 이렇게 놓으실 수가 있구나. 사실 초임 때는 정말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에 대해서 솔직히 뭐 연구를 하고 수업 설계가 뭔지도 사실 모르고 정신없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이게 1년 1년 제가 경력이 길진 않지만 좀 지내보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주도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이런 프로젝트 학습 그리고 조금 더 능동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도구로서 이런 디지털 기반의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출발! 우리 조강목 선생님 사용하시는 노트북들이에요? 요거 아이들 이제 그 기기에 저희 반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에듀테크 플랫폼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프로그램을? 네. 네, 좀 자주 그래도 사용하는 것들을 좀 꺼내봤습니다. 아, 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것들 그런 거 빼고 사용하는 컨텐츠들을 좀 하거든요. 야, 이거 얼핏 봐도 지금 10개 넘는 것 같은데? 일단 저기 놓으면 한 12개 정도 됩니다. 12개요? 네. 근데 이게 자주 사용하는 것들 좀 위주로.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도구들이 아무래도 좀 여러 플랫폼들을 거치다 보면은 물론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지만 좀 비슷한 기능들끼리 뭐 이런 것들이 좀 묶여 있어서 그 기능들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좀 통합돼 가지고 같이 좀 탑재가 돼서 활용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학습의 주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죠? 환경 프로젝트. 선생님이 제시한 문제 상황을 보고 어떤 문제인지 실제로 거기에 여러 가지 선생님이 컨텐츠들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서 해결해보는 모듬으로 자리를 바꿔주세요. 이 모듬 형태로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무슨 과목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회과에서 환경교육 관련해서 사회과와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교과 내용들을 방금 전에 메타버스 준비하신 수업이 이제 여기 들어가요. 네,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제 수업 자료 중에 그걸 하나. 이제 아까 하신 거구나.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영상을 보고 빈칸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그 주제의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플라스틱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관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학습과 학습지를 동반해서 하다 보니까 확실히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서 생활할 때도 뭐 다른 활동을 할 때도 저절로 배운 것을 활용하는 느낌이 드네요. 학습지 받으세요. 여기도 또 종이가 들어갑니다. 학습지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병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플라스틱 관련된 거니까 일단 같이 보고 이제 뭔가 미션도 할 거니까 같이 보고 이제 할 준비를 하는 거구나. 아이들별로 또 이제 속도가 학습 속도나 그런 것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습지를 주고 이제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본인이 잠깐 필요할 때 멈추고 학습지에 기록하고 다시 그 디지털 기기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활동을 같이 병행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지에는 뭐가 적혀 있을까요? 비밀번호 적혀 있겠죠?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하다 보면 아이들도 이게 흐름을 놓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길잡이 역할도 이 종이 그 학습지가 해주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 모둠별로 꼭 역할을 나눕니다.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먼저 협의를 한 다음에 역할 분담을 해서 해야 돼요. 각자 그냥 슬라이드 하나씩 맡아서 하면 협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 템플릿을 좋은 걸 찾은 것 같아.
역할 나누고 있어요? 네, 제가 그래프 만들고 모든 학생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꼭 항상 저는 역할 분배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혼자 만들지 말고 소통을 하라고. 그렇죠. 그거 너무 중요하죠. 예. 사실 저는 수업에서의 주인공은 사실 학생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을 사실 구성하는데 설계하고 준비하고 구성하는 데에는 제가 시간이 많이 들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사실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설계자지 수업에서의 주인공은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야, 잘 만들었네요. 이것도 이제 디지털 도구를 활용을 하면 이게 아이들의 이런 역량 차이와는 크게 그 관계없이 또 산출물을 만들 수 있는 1학기부터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툴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이런 디지털 기기를 활용을 해서 생산활동,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생산적인 활동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디지털 기반 수업이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듬별로 자료 제작은 완료됐죠? 다른 모듬 친구들이랑 모여서 발표를 할 건데 만들어주고 아이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방법. 그죠? 그 미래의 물고기 썰어줘. 아시죠? 디자인이 예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정리할 때도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선생님이 알려준 도구를 사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내용을 짜고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게 뿌듯하고 재밌어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을 잡아먹는다. 저거 아주 좋은데요. 당장 저건 써도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도구만 준 거고 그런 창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현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어떤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잘했구나, 진짜. 잘했어. 저는 여기 저 다음은 인간입니다라고 하는 저 물고기 뱃속에 온갖 쓰레기 다 들어가 있는 그게 이제 다음은 당신이라는 얘기가 이게 뭐 불조심 포스터 그리는 걸 많이 했잖아요. 그려 그러니까 그리는 거잖아요. 왜 그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그리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나한테 다가와야 되는지 모르는 거 빨리 내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은 지금 아이들이랑 같이 지금 달라진 교육이 확실히 일단 아까 막 메타버스에서 다 봤지, 자료 다 봤지, 뭐가 문제야 봤지, 어떤 상황이 우리 주변에 뭐가 이런 걸 얘기하고 나서 자 그럼 네가 표현해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여기가 오니까 적어도 저희처럼 그리고 주고 이제 이건 없는 거죠. 이건 확실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때만 해도 이런 좋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나쁘면 탈락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아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나중에 플라스틱이 우리를 먹습니다. 이런 좋은 문구가 있는데 플라스틱을 못 그리죠. 그럼 탈락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학생들은 없겠네요. 맞아요. 와. 아이들이 수업에서의 배움을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 상황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본인들이 배운 내용 안에서의 어떤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그걸 삶에서 적용하는 이러한 큰 틀에서 이렇게 한 4가지 과정 정도로 수업을 설계해봤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이제 나가서 실제로 활동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근처에 큰 이제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평소에 부모님이랑 다니거나 이런데 거기 가서 한번 플로깅 활동 또 이제 실제로 한번 실천해보는 활동까지 좀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 과목이 이제 계속 이렇게 연장되게 하셔가지고 이거 진짜 수업이네요. 네? 저렇게까지 이어지면. 자, 우리 지금 학교에서 나온 지 한 30분 정도 주었는데 벌써 이거 큰 쓰레기 봉투를 이만큼 주었어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사용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좀 더 줄이고 재활용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좀 실천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이렇게 좋아해서 하시려는 노력 자체가 너무 훌륭하신 것 같으세요. 한쪽으로만 너무 해가지고 나 이만큼 툴 쓴다 그러면 사실 애들이 더 잘 쓰거든요, 사실은. 선생님이 안 해도. 근데 중요한 건 이걸 교육이랑 엮고 오프라인, 온라인을 이렇게 배분하려고 애쓰시는 게 아마 이것도 시행착오가 좀 있으시면서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도구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뭔가 배우고자 하는 어떤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도구들은 사실 좀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컨텐츠들을 아이들이 조금 더 몰입해서 만들고 거기에 사실 포커스를 맞춰야 아이들이 그 나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발산하고 또 그거를 사실 저희의 학습 목표는 결국에는 어떤 내용을 배우는 거지 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정 부분은 그냥 도움을 받는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사실 이 디지털 역량이라는 게 요즘 또 강조가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업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디지털 역량, 이런 경험들도 좀 줄 수 있도록 좀 수업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하고 계시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선생님 말고도 다른 선생님도 많이 하고 계실 테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육이 그쪽으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에 이만큼 와 있는 건 맞는 거죠. 세대가 그런 식으로 만나니까. 그렇다면 이 선생님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 선생님이 잘 디지털을 이해하셔야 이제 전달을 할 텐데요.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뭐 도구들도 많이 활용을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선생님들의 이제 사례나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고 있고 저 나름대로도 이제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내년도에 저희가 AI 디지털 교과서가 또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연구의 활동이나 개인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주인공으로 초대되셨다면 우리 조광복 선생님이 또 그분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은 이게 내년도에 이제 3학년, 4학년, 혹시 내년도 3학년, 4학년 하실 선생님 계신가요? 그 3, 4학년에 그 수학이랑 영어 교과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돼요. 그래서 저희 그 부장 선생님 더 선배 선생님들. 야, 이게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 사전 진단을 해요. 항상 사전 진단. 소수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한다면 소수의 개념 중에서 어떤 부분을 또 모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사전 진단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그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네. 진짜 이제 학생들이죠. 이제 저 선생님들이 저 순간만큼은 선후배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이 수업한 내용이 오른쪽에 보면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문제를 다 맞았는지 이건 이제 일부러 틀려주셨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0.1인데 0.2로 답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볼 수 있고 이 친구가 푼 시간도 볼 수 있어서 추천학습 보내기를 하면 그 수준별로 맞춤형 문제가 제공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I 보조교사 로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다. 학생이 지금 풀고 있는 과정을 교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학생용 화면에서도 그 왼쪽에 보면 요 메뉴는 있을 거예요. 요 메뉴. 네, 요 메뉴 클릭해서 들어가면 나에 대한 것도 볼 수 있어요. 선생님만큼 또 해보셔야 이제 저분들도 이제 몸에 붙으실 테니까 이제부터 막 하셔야 되네요. 그죠? 근데 의지가 이미 굉장해 보이시네요. AI가 그 과정까지 읽어줄 수는 없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 문제를 넣고 그 학습 예를 들어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 정도. 선생님께서 해석하고 피드백 주는 건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아이들 한 명 한 명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바로 진도 나가고 채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한데 AI가 먼저 알려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알려주니까 제가 그 시간만큼 얘 한 명 한 명 더 당연히 잘 봐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차피 활용하고 사용할 것이라면 이것을 현장에 맞게끔 아이들이 잘 활용하고 그리고 교사도 잘 활용해서 여기에 이 교육의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또 어딜 가십니다 이제? 네, 이번에 이제 제가 출장이 있어서 월요일에는 그 미래교육원에서 그 정보 담당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 진행을 했고요. 이제 화요일 날은 대학원, 네, 대학원 다녔습니다. 대학원 다녔고 주말간에 아까 뭐 이런 플랫폼들 좀 구축하고 아이들 또 활동지 만들고 네, 이렇게 좀 지냈던 것 같습니다. 외부 기관에 이제 출강이 있어가지고 네. 아, 바깥 분들도 또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야, 미래교육연구원에서 특강을 또 하시나 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 저희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덧붙여서 이러한 폰트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기 강사시네. 인기가 있진 않고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제공한 템플릿들이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즘 아이들은 사실 릴스나 쇼츠 같이 굉장히 짧은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소비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실 현장에 들어와 있는 수업은 단순히 그것들을 소비하고 수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수업으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도 수업에 적용을 하고 있고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야, 세상에. 아니, 이번 화면은 진짜 조광복 선생님도 대단하시지만 그 동료 선생님들의 열정에도 정말 박수를 함께 보냈습니다. 같은 학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그죠? 바깥에 계신 분들에게도 선생님이신 거네요?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먼저 해본 것들을 좀 안내 드린다? 네, 정도로 좀. 그게 선생님이죠. 그게 선생님이죠. 네. 먼저 선에. 네? 정말로 이 기회에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이렇게 놓치지 않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렇게 교사랑 함께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저희로서는 저희도 다 학부모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료 선생님들이 우리 조광복 선생님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뭡니까? 익숙하지 않으신 분야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먼저 해봤던 어떤 수업 사례라든지 아이들에게 적용했을 때 좀 효과가 어땠는지 네,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저도 제가 했던 부분들 중에 선생님들께서 좀 적용해 보실 수 있는 것들 좀 나눠드리고 네, 저도 또 선생님들께 또 배우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과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네,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현장에서 지금 계시고 누구보다도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수업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내년에 교과서 디지털 도입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관련된 연수나 그리고 실제 프로토타입을 활용을 해서 했을 때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명확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도 이런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시는 것처럼 이 AI 디지털 교과서도 결국에는 도구이거든요. 학습 도구. 그래서 그걸 얼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이제 학급의 사실 가장 전문가는 어떻게 보면은 각 학급의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서 적재적소에 이런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도구를 잘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수업 준비, 수업 방식 어떻게 구성하세요? 결국에는 아이들이 이제 역량을 기르는 거에 저는 좀 초점을 두거든요. 그 각 세대에서 경험했던 문제 상황과는 또 다른 문제에 분명히 맞닥뜨리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 제가 모두 가르쳐 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역량을 조금 아이들에게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좀 저는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디지털로만 일관되지 않고 중간에 오프하고의 융합 그리고 또 선생님의 어떤 정서적인 터치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살짝 여쭤봤거든요. 처음부터 했냐? 아니다. 처음엔 아니었고 이렇게 준비하고 하다가 시행착오 겪고 한 5년 정도 된 것 같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5년 정도 된 걸 저희가 지금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아마 실패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이는 아이대로 서로 간에
상처도 있었을 텐데 그걸 갖다 서로 지금 잘 견뎌내고 진화하면서 이렇게 오고 계시다. 그러니 앞으로 후속 세대 애들도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하고 함께 호흡하는 부분을 절대 빠뜨리지 않는 디지털 수업 오늘 함께 하고 계시는데 하나만 더 수업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어떤 모양일까요? 실과. 내가 이거 할 거거든, 일단. 이거? 어디였어? 아, 뭐야? 저희 모둠이 주대한 음식은 46까지 넣어야 된다고? 이게 제일 싼 거예요. 오케이. 칼은 항상 테이블에 놓고 혼자 쓰고 주변의 친구들한테 본인이 칼을 쓴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칼을 사용하세요. 알겠죠? 그것만 주의해주면 되고. 요리 실습하는 건데. 재밌겠네요. 단순히 요리 실습이 아니라 사회과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의 뭐 의식주 생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조사하고 실제로 그러면 그 나라들 중에서 내가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요리를 모둠별로 선정을 해서 그걸 이제 실제로 이제 실습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그 사회 실과 융합 수업이군요. 네, 맞습니다. 와우. 이거 안에 있는 꼭지를 안 벗겨도 되는 거예요. 아, 그니까. 네. 얘들아, 면 넣고 면도 좀 잘 저어야 돼. 그냥 이게 그냥 면만 넣어놓으면은 얘가 이게 떡지니까 좀 이렇게 풀어줘야 돼. 젓가락이나 이런 거. 요거는 자기가 공부한 거 갖고 하니까 다르네요. 네, 저건 쌀국수 아이들이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네. 쌀국수군요. 네, 쌀국수 면. 그러니까 이거 버릴 거야, 그럼? 근데 이번 수업에서는 선생님 조금 왔다 갔다 바쁘시네요, 또. 네, 요거는 이제 또 아이들이 안 해본 거니까 제가 또 이렇게 주의해야 될 점들이나 이런 것들 좀 안내도 해주고. 아이들 혹시 다칠 수 있으니까 무거운 거랑 좀 뜨거운 거는 제가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뭐야, 완성된 거 줘. 학부모님께서 민감하실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 그거 이미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 단계는 넘어가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몇명 다 맛있어요. 너무 무겁거나 뜨겁거나 하는 건 제가 조금 더 도와주기도 하고요. 같이 협력하면서 하니까 더욱 재밌었고 무엇보다 직접 만들어 먹는 거니까 뿌듯해요. 맛은 그냥 그래도 재밌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재밌게 요리해서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빠뜨리지 않고 항상 다른 모든 것도 먹어보고 이제 공유, 다른 모든 게 어땠는지. 네. 아, 이제 맛있게 먹은 팀 고르는구나. 본인 모듬 제외하고. 네. 자, 그럼 자리에 다 앉아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모든 거 빼고 여기 있게 맛있었다. 이유 간단하게. 자, 메뉴가 뭐였죠? 네, 이유, 고른 이유. 일단 면의 익히는 거 좋아하고 국물이 맛있었어요. 나는 뭐 아주 재밌는 날이네. 이런 식으로 좀 블록 수업 형태로 아이들이랑 같이 생활하고. 네, 좋네요. 참 좋은 수업이네요. 치즈가 춤춤 들어가거든요. 감칠맛도 대단하고 라자냐가 이분하게. TV로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거랑 직접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좀 어떤 문제가 있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사실 1학기 때 했을 때는 훨씬 더 질문도 많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경험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요령도 생긴 것 같고. 자, 우리 저 조광복 선생님 반 친구들 중에 미래 이제 광고 기획자도 나올 것 같고요. 최고 셰프도 등장할 것 같고, 환경운동가, 아까 그 포스터. 야, 이게 다양한 친구들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이 미래가 감히 저는 밝다라고 이 화면 보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상태에서의 어떤 이 잠재력이 청소년 됐을 때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좀 해봐야 될 때가 왔고, 전환적인 사고를 정말 하긴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조광복 선생님께서 수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이 학교 와서 많이 하는 게 사실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이 재미없으면 사실 낙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좀 재밌게 하려고 좀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서의 좀 주인공이 아이들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업 이전까지는 굉장히 치열하고 디테일하게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하지만 딱 수업이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 들렁거린다라고 이제 표현됐지만 아이들이 그 수업에서 이제 주인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배움이 일어나고 그 설계 안에서 좀 부족한 친구들에게 제가 다가가서 피드백을 주는 그런 식의 수업, 그래서 아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제 광복시키시는 거고, 네? 독립시키는. 뭐 여담입니다만 혹시 뭐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십니까? 아닙니다. 생일이 광복절에. 생일이 광복절. 네, 8월 15일.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조광복 선생님의 앞으로의 바람. 저는 일단 뭐 매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냥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를 잘 다녔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뭐 선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 안에서 그런 배움이 일어나고 뭐 어떤 역량을 기르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뭐 미래에 제가 어떤 아이들이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런 본인이 그 미래에서 그런 겪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시행착오 안에서 저와의 그 배움 안에서 그 본인들이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걸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시종일관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진택 교수님의 이야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그 잠재력의 발산이라는 그 말을 좀 가슴에 좀 안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확실히 잠재력의 발산을 할 수 있는 교육적인 역량과 환경은 다 갖춰졌구나, 초등학교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구나. 요 생각으로 같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잠재력 발산, 그 현장을 제가 오늘 본 것 같아서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주어진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탐구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현장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이런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주체적인 배움 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김진택 교수님, 조광복 선생님 고맙습니다. 짱이랑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스타트. 잘생겼잖아요. 저희 학교 탑3예요. 얼굴 탑3. 약간 다른 음악쌤들은 이제 뭔가 좀 부족할 것 같은 느낌? 음악이 이규시네? 재밌겠다. 여기 화면에 맞게 노래가 흘러나올 겁니다. 아니 이게 음악들을 들리는 대로 가자. 너네 거 먹어야지. 맛있어요? 어디요? 싸먹는 게 나아요. 선생님 고마워. 맛있네요.